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커미션 지급 체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커미션을 지급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트워크 마케팅도 유통업의 일종으로 수익에 대한 배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대부분 직접 판매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을 알리고 소개한 사람을 사업자로 봅니다. 그 사업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하여 커미션을 그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유통업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소개한 소비자들의 매출에 대한 커미션이 지급되도록 법으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판매 그 품목에 PV가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 PV는 근로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점수로 정해져서 매출량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커미션을 지급하는 이유를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메나테크의 경우는 근로사업의 최초의 커미션은 350 PV부터 발생을 합니다. 금액으로는 뭐 세금 공제하고 대략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가 산출되는 것 같습니다. 1000pb라면 뭐 금액 환산 시에 뭐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커미션을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규에 불로소득에 대한 지급 방지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반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 불로소득 방지 장치를 두는 이유는 뭘까요? 불로소득 지급 방치 지급 방지 장치가 없다면 먼저 회원가입하고 한 명만 소개했는데 뭐 그 사람의 노력으로 다운라인이 한 10,000페소 정도가 되고, 뭐 그러면 만 페소에 대한 기준이 얼마게 되십니까? 한 100여만 원의 커미션이 그 노력 없는 사람한테 지급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로소득 지급 방지 장치가 마련이 돼 있는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임대료가 나가는 매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본사의 물류센터에서 직접 배송하게 하는 방식이죠. 이것을 직접 판매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 방식은 사업 신고와 함께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최근 뉴스에서 나오듯이 뭐 여기에 가입되지 않고 뭐 위에 규정과 법을 준수하지 않고 피라미드 조직을 만들어서 암암리에 막 매출을 그 강매하고 늘리는, 뭐 그래서 수당을 챙겨가려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불법이기 때문에 적발 대상인 겁니다. 자, 불법에서는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구글이나 뭐 이런 검색에서 직접 판매 공제조합을 검색하시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사명을 검색해 보시면 그것이 나오면 합법 회사고요. 이게 나오지 않으면 불법 뭐 다단계 이런 회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불로 소득 방지 장치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사업의 확장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회원을 가입한 다음에 그 회원을 가입할 때 개인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그룹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건 뭐냐면 뭐 제품을 섭취해보고 소개한다든가 뭐 이용해보고 소개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것을 체계적으로 이제 알리기 위해서 사람을 모아서 그거에 대한 제품 교육을 시켜준다든가 하는, 그 또한 그런 미팅 같은 거, 이런 것을 사업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걸 하는 사업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사업자가 만들어지는 것을 영어로 레그 또는 뭐 라인이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레그는 오프라인의 지점이나 매장과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메나테크의 레그는 2개 이상만 관리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2개 중에 매출이 작은 레그, 그 레그가 뭐 매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쪽 매장과 이쪽 매장이 있는데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최초에는 어, 이 2개의 고객이, 2명의 고객의 그 매출 점수가 최소한 100점 이상, 100pb 이상이 되어야 수당 지급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2개 이상의 레그에서 큰 레그의 매출을 이제 60%만 인정한다는 겁니다. 지금 뭐 처음에나 100이지만 나중에 커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110이 되고 120이 되고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한쪽 큰 쪽을 60%까지 인정을 해준다.
이것은 한 레그에서 매출만 인정할 경우에 불로소득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령 매장이 10개라면 가장 큰 매장의 매출을 60%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9개 매장을 다 합쳐서 40%를 이루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레그의 비중을 60%만 두고 나머지 레그의 합을 40% 안에 들어야 모든 매출을 수당으로 계산돼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그 모든 레그를 동일하게 관리를 못하더라도 수당을 유리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두 레그를 해도 50대 50 이게 아니라 60대 40이면 된다는 거죠. 그래도 매출의 100%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3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3대 33대 33 뭐 이렇게 되지 않고 가장 큰 게 60, 두 레그 합쳐서 40만 돼도 된다는 말이죠. 자, 커미션을 그 지급하는 공식이 있어요. 이것을 차이나는 예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달 매출이 만 페소란다. 만 PB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두 레그를 가진 뭐 경우를 뭐 한 3가지 정도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한 레그에서는 6,000 PB라고 두 번째 레그에서는 4,000 PB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정 접수는 만 페소 그대로죠. 예. 100%를 인정받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경우는 한 레그에서는 더 많이 그 소모하는 바에 8,000 PB가 되고 두 번째 레그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어서 2,000 PB밖에 안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에는 큰 레그 60%만 인정한다 그랬으니까 60%인 6,000 페소와 나머지 레그 2,000 PB니까 뭐 8,000 PB가 돼서 80%를 받는 거죠. 근데 세 번째 경우가 재밌어요. 한쪽 레그가 엄청나게 많이 그 소비를 일으켰어요. 9,920 PB 정도를 했고, 근데 두 번째 레그는 한번 이렇게 제품을 써보더니 뭐 별 관심이 없어갖고 거기서 80 PB밖에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정 점수는 0입니다. 왜냐하면 최소 레그가 100pb 이상을 해야 되는데 80pb밖에 못했던 거죠. 자, 이거 뭐 분석을 해보면 뭐 이렇게 됩니다. 앞서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첫 번째 경우는 이제 그 법적 비율을 맞췄기 때문에 커미션이 100% 지급되고, 두 번째 경우는 큰 레그의 인정한도가 60%이기 때문에 6,000 PB만 반영이 되고 나머지 레그 2,000 PB를 합쳐서 총 80% 커미션이 계산되는 거고요. 세 번째 경우는 레그의 최소 매출 100 PB를 미달했기 때문에 수당 지급 조건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다 수당을 지급하면 이게 오히려 불법이라는 거예요. 자, 종합해서 살펴보면 큰 레그만 치중하는 것은 본인이 그 관리하지 않고 발생하는 것일 수 있어서 불로소득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자는 거죠. 자, 커미션은요, 사실 합법적인 급여입니다. 가장 합법적으로 급여를 높여가는 방법은 뭐냐면요, 급여 산정법을 제대로 알고 그대로 만들어가는 노력뿐입니다. 자, 이러한 급여 산출법을 모르고 있다면 노력이 배신했다고 말하는 것은 뭐 옳지 않겠죠? 자, 매우 심플한 보상 플랜으로 투잡을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다운라인의 직급에 의해서 나의 직급이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라 전체 매출의 합계로 나의 수당이 결정되는 거죠. 최초의 수당 발생 요건은 단 350 PB라는 거. 달러로 한 사람은 350달러가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40여만 원이 됩니다. 본인의 구매 없이도 가능 조건이 있습니다. 이 노하우는 차근차근 배우기로 하고요. 단지 두 라인만으로도 사업자를 인정받아서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레그의 비중이 5대5도 아니고 6대4로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그가 그룹으로 성장하면 레그의 비중을 65대 35로 더 유리하게 적용을 해주고, 개별 수당은 매출액의 약 10% 정도고 매출액은 본인의 계정에 적립되는 PB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뭐 세부 급여 명세서는 홈페이지에서 출력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커미션의 발생 공식이 있어요. 그 이제 최초
나의 소개로 하여금 2명 이상의 소비자를 확보하는 거죠. 그 2명의 소비자를 구축해야 사업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그 2명의 소비자가 있을 때 나의 소비가 150 PB를 하고 그 나머지는 이제 100 PB씩만 해도 첫 번째 수당 지급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합이 350이 되면은 350부터 수당이 지급되는 거죠. 원칙이 있어요. 두 번째 원칙인데 본인 매출과 소비자의 매출이 있어야 사업자로 인정된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자,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레그를 키워나감으로 매출이 증가하도록 관리하는 거죠. 이거 글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운날 매출만 아까 100에서 지금처럼 200이나 300으로 늘려가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가 늘수록 수당은 당연히 늘어나겠죠. 자, 4단계는 뭐냐면 다운라인의 소비자의 그 소비를 계속 확장해서 그룹으로 성장시키도록 돕는 겁니다. 지금처럼 혼자가 아니라 이제 또 한 명이 생기고 또 한 명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그룹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지인의 지인을 또 소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는 거죠. 원칙 네 번째, 매출이 아무리 늘어도 나의 매출은 150PB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 과거에 뭐 다단계 회사들은 악조건으로 본인 그 소비를 늘리도록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거 그러니까 자기가 구매해서 자기가 재판매를 해야 이게 또 수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에서 굉장히 어려웠었죠. 근데 그런 것이 이제 법이 다 걸러주고 더 점점 좋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커미션이 차이가 나는 경우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양쪽이 균등한 경우예요. 그렇죠? 양쪽이 균등한 경우에 합이 이제 5,000 PB가 되고 이쪽에 5,000 PB가 됐다. 그래서 만 PB가 됐다. 그럴 경우에는 내 점수가 150점이 있어서 만 150 P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대5를 맞췄기 때문에 이 경우 역시 100% 수당이 인정되고요. 그런데 두 번째 렉에서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한쪽이 조금 잘 나가고 한쪽이 덜 나가요. 그런데 다행히 한쪽은 6,000, 한쪽은 4,000을 맞춰서 6대4 비율을 맞췄다는 거죠. 그러면 6대4를 맞췄기 때문에 인정이 100% 된다는 거야. 뭐 세 번째 경우는 큰 레그에서 너무나 잘 나가다 보니까 8,000을 하고 작은 레그에서 2,000을 했다고 한다면 이럴 경우에는 합은 같지만 최소 비율 조건 6대4를 했기 때문에 큰 쪽에 60만 인정이 되다 보니까 8,000을 했는데 6,000 PB만 인정이 되는 거죠. 그 작은 레그에 2,000을 합쳐서 8,000 PB가 인정이 돼서 수당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경우는 뭐냐면 큰 넥에서는 9,920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작은 넥에서는 20만 했어요. 이럴 경우에도 합은 같지만 수당은 작은 넥의 기본 매출이 안 됐기 때문에 인정 매출은 없다 하는 거죠. 자, 수익 플랜의 보너스는요, 6종류가 있어요. 사업이 확장되면 될수록 사업에 유리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원칙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용어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커미션이라는 것은 수당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합법적 근로수당으로 세무서에서는 개인소득이나 뭐 급여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소시에이트로 가입을 하면 사업을 진행해서 급여가 지급되면 세금이 공제되고 국세청으로 자동 통보가 되죠.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로 이렇게 세금 납부가 정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세금 납부했을 때 장점이 뭔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종합소득의 일정 금액이 하위일 경우에 세금 환급을 해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국가재난기금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수당이 감소됐다는 증명 이런 것을 제출했을 때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이게 프리랜서로 수당을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PB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 포인트 볼륨으로 해서 판매 제품에 매겨지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그게 커미션 지급의 산정 기준이 되는 거죠. 레그라는 것은 뭐 라인이라고도 하면서 본인 회원에 연결돼서 새로운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시킨 줄기
또는 라인, 이것을 레그라고 합니다. 급여 산정 방법은 수당 산출법이라기도 하고, 이를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보상 플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합법적인 사업은 나에게 그 뿌리가 튼튼한 큰 나무가 되어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균이었습니다.